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27일 도쿄에서 가족회, 구출회, 납치의원연맹 등의 주최로 납치 피해자 전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가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코타 타쿠야 씨의 발언입니다. 먼저 5월 2일부터 7일까지 가족회, 구출회, 그리고 납치의원연맹 세 단체에서 미국에 갔다 온 것을 보고드립니다. 납치의원연맹의 야마타니 선생님과 기타무라 선생님, 츠카다 선생님의 마음 든든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납치대책본부와 외무성 그리고 주미 일본 대사관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국민 대집회는 10월 23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강력한 메시지를 같은 단상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1조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1조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도 고령이 되어가는 가운데 납치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권 문제입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과감하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회 구출회는 이 발언을 받아서 금년도에 새로운 운동 방침을 2월에 만들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가족분들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제안입니다. 즉, 인도적 문제인 납치 문제의 다른 현안들, 즉 핵, 미사일 문제와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 국가에서 아무 죄도 없는 소녀를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납치한 가해자인 북조선을 절대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양보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재를 완화시킬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납치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를 기다리는 부모 세대의 고령화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상봉을 하지 못하고 타개하시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일본 땅에서 재회를 이루어 주고 싶고 소중한 우리 자녀와 가족들과 포옹하게 해주고 싶다는 강한 바람에서 인도적 문제인 납치 문제 해결을 진전시키기 위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이 약속된다면 일본 정부가 북조선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운동 방침의 취지와 배경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의 고통을 이번 방미 활동에서 미국의 정부 고위 관리와 상하 양원 의원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이 운동 방침과 취지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방미 활동은 결실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전하겠습니다. 납치 피해자들이 밝은 모습으로 일본으로 귀국했을 때 우리는 납치 피해자 본인이 보고 들었던 내용을 캐내어 일조 국교 정상화 협상에 방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는 용단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단지 납치된 피해자를 돌려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우리가 당신 옆에 앉아 있는 당신 딸의 영상을 볼 때 당신도 부모로서 사랑하는 아이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 납치 피해자 가족의 부모 세대분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권, 인도적 문제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약속해 준다면 일조 두 나라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 딸의 미래를 밝게 하는 부모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나라에서 죄도 없는 소녀를 납치한 상태로 인질 외교를 계속한다면 밝은 미래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따님이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는 한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폭력이나 공포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의 유대관계를 갈라놓은 현실의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일조 두 나라가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조 정상회담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납치당한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형제들을 하루빨리 되찾아 주십시오. 기시다 총리의 강한 리더십에 우리는 걸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우리 곁에서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잊혀지지 않도록 특히 젊은 세대분들에게 어른의 책임으로서 계속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여코타 사키에 씨의 발언입니다. 정말 기나긴 싸움이 되었고 이제 우리도 모두 노인이 되어 여기저기 몸이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2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어서 오늘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런 모습으로 와버렸습니다. 정말 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정말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대체 뭘 해왔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을 해왔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분들께서 하나가 되어 오늘까지 정말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는데 1명, 2명, 3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북조선에서 오늘도 힘들어하고 있을까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조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 일본에서의 평화로운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면 납치 피해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해도 힘이 빠져버립니다. 반드시 북조선에서 일본으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본래의 부모 품으로 돌려달라는 오로지 그것만을 빌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와서 단상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은 역시 기시다 총리께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 당연히 어려운 분이겠지만 김정은 지도자와 대면하셔서 눈을 보고 말씀하시고 지난번 히로시마에서 해주신 것처럼 그러한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1대1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어떻게 하면 빨리 올까 항상 빌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디 이 일본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이 등한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꼭 총리께서 일어나셔서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은 5월 31일 군사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렸지만 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여 조선 서해에 추락했고 과학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두 번째의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시청할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으로 전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전국 즉시 경보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는 전국 즉시 경보 시스템이라는 긴급 정보를 주민에게 순식간에 전달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전국 즉시 경보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해일을 비롯한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사태 또는 생존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신 위성을 이용한 지역 위성 통신망으로 순식간에 지방 공공단체에 전달함과 동시에 사이렌과 방송에 의해 주민들에게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 즉시 경보 시스템은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각에 근거하여 생겨났다고 합니다. 2004년에 국민보호법을 비롯한 유사법제 관련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성립했습니다. 국민보호법은 무력 공격과 테러 등의 자의적이고 악의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 정비를 담당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나 대규모 테러에 노출되었을 때 국민의 생활 및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정한 법률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북조선은 과거에 예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작년에는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을 통과하는 사안도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의 탄도 궤적 예상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경보 시스템에 의해 주행 중에 신간선 등의 철도가 멈춰서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알리는 긴급 속보가 TV와 라디오, 휴대전화 등으로 전달됩니다. 아침 출근 때 등의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시간에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지면 다양한 교통수단이 멈추는 등의 큰 혼란이 생겨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특히 어부 등의 경우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대단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전국 즉시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동시에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자위대의 미사일에 대한 파괴조치 명령을 하달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북조선이 이번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발표했을 때 방위 대신은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명령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의 선전 매체는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의 타격 권내에 들어있는 목표는 불바다가 된다고 소리 높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팍스3는 1990년의 걸프 전쟁 등에서 이미 요격 성능이 검증된 미사일로 최근 러시아가 비장의 무기라고 소개하고 있는 극초음 미사일 킨잘도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해 대부분이 요격당하여 큰 화제로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한국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북조선이 발사한 정찰위성은 발사 후에 서해의 공해상에 추락했으며 대기하고 있던 한국 해군이 발사체의 일부를 발견해 인양했고 수심 70m 근처에 있는 남은 동체도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찰위성은 300kg급의重量을 가진 저고도 위성으로 1m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1m 정도의 해상도는 세로, 가로 1m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형 군함을 식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상의 건물이나 차량, 미사일 등을 식별하는 것은 어렵고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은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북조선은 위성 발사는 주권국의 권리로서 이번 정찰 위성 발사의 실패를 분석하고 빠른 시일에 두 번째의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조선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전국 즉시 경보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0년의 히트곡 타마의 안녕 인류,
그리고 1980년에 히트곡 야가미 준코의 퍼플타운 보랏빛 도시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마의 안녕 인류, 그리고 야가미 준코의 퍼플타운 보랏빛 도시 두 곡을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